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이태준 작가의 소설 돌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돌다리의 주제는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물질 만능주의적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치관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조적인 인물 간의 갈등을 축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 말기인 1943년 국민문학에 발표된 소설로 물질을 중시하는 근대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근대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전통적인 정신적 가치관을 밀어내던 때의 사회 모습을 부자 간의 갈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땅을 파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자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천지만물의 근거가 땅에서 비롯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합니다. 작가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땅의 본래적 가치보다 금전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이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땅을 팔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주장이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있어 돌다리란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가족과 선조들의 인연이 살아 숨쉬는 자연물이자 일제강점 하의 어려운 현실에서 꿈을 잃지 않고 민족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창섭은 모의 동생 창옥이가 의사의 오진으로 죽자 아버지가 권하는 농업학교에 가지 않고 서울로 가서 의전에 입학하여 의사가 됩니다. 그 뒤 열심히 노력하여 맹장수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병원을 운영하여 성공합니다. 창섭은 병원을 확장하기로 결심하고 모자라는 돈은 고향의 땅을 팔아서 충당하고 부모를 서울에서 모시리라 결심하면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창섭은 아버지가 땅을 정성스럽게 가꾸었던 것을 알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병원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 나이 들고 편찮으신 부모님의 말년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땅을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집으로 오던 길에 창섭은 마을 입구에서 지난 장마에 내려앉은 돌다리를 고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창섭은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며 그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과 부모님을 서울집에 모시겠다는 계획을 말하며 설득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땅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땅을 팔아 연년이 갚도록 할 것이며 자신이 먼저 죽으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가도록 하고 어머니가 먼저 죽으면 농사일을 계속하며 소박하게 살다 죽을 것이라는 유언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인 창섭도 농사짓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점에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날 저녁에 창섭은 아버지가 고친 돌다리를 건너 서울로 돌아갑니다. 쉽게 잠들지 못한 아버지는 젊어서 서당에서 읽었던 당나라 시인 백낙천의 연자가라는 시를 떠올리며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창섭을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보수를 마친 돌다리에 나가 세수를 하며 땅을 지키는 삶이 천리임을 되새깁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첫 번째,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아버지는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지닌 근검한 인물입니다. 평생 부지런히 농사지으며 살아온 농부로 이익을 위해 땅을 사고 파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땅을 팔자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창섭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입니다.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지만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생각이 너무 자기본위였음을 깨닫습니다. 냉정하고 논리적이며 땅을 금전적 가치로 바라보는 인물입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돌다리의 의미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자 주요 소재인 돌다리는
창섭의 부친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세대의 자연 중심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땅은 삶의 터전이자 천지만물의 근원이므로 돈을 위해 땅을 사고 파는 세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돌다리는 창섭의 조부가 놓았습니다. 창섭의 증조부 산소의 상도를 돌다리로 건너다 모셨으며 아버지가 그를 배우기 위해 돌다리를 건너서 다녔고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마를 타고 건너온 다리이기도 합니다. 창섭이 어릴 적에는 돌다리에서 고기를 잡았으며 서울로 공부하러 갈 때에도 돌다리를 건너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으면 돌다리를 건너서 묻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돌다리는 가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돌다리를 단순한 다리가 아닌 가족사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돌다리와 나무다리의 비교입니다. 돌다리의 재료는 돌입니다. 돌은 무거워서 쉽게 옮길 수도 없고 모양을 변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즉, 불변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러한 돌다리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는 나무다리에 의해 점차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나무다리는 돌다리보다는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나무다리는 쉽게 만들 수 있고 모양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는 점에서 돌다리로 상징되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점차 대체하게 될 근대적 사고방식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돌다리 보수의 의미입니다. 돌다리는 창섭 가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다리를 보수하는 행위는 무너져가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고 보존하여 후대에까지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무다리가 있음에도 아버지가 굳이 돌다리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돌다리가 지니는 불변의 상징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물을 대하는 아버지와 창섭의 차이입니다. 아버지와 창섭이 지니는 가치관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창섭의 방식이 합리성과 황금 가능성의 차원이라면 아버지의 방식은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섭의 합리성은 그 자체로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욕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며 아들도 이 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버지가 재산을 늘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곡식값보다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고 아들의 유학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부담이었으며 논밭을 늘리는 것보다 물려받은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을 중요시했을 뿐만 아니라 남는 돈을 가지고 마을의 땅을 가꾸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아버지는 밭을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하였으나 누구의 눈에나 탐스러운 땅을 가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돌다리에 나타난 인식의 아이러니입니다. 창섭은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의사이고 아버지는 전형적인 농부로 구시대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팔자는 아들의 제안에 아버지는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하나하나 펼쳐놓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말하는 반대 논리를 수긍하고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신념의 세계로 들어가 그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섭은 단지 아버지의 세계를 그 자체로서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즉, 창섭이 느끼는 것은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창섭은 아버지의 세계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동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도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되는 모순적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인식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작중 인물의 위상과 작가의 위상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인물이 작가보다 우위에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